자, 솔로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같이 내용 볼게요. 자, 일단 기술 진보에 대한 얘기 나오죠. 보통 이제 기술 진보 관련된 솔로 모형은 좀 깊게 설명을 해요. 한 번 더. 근데 일단 가장 기본, 제일 쉬운 개념으로 한번 보고자 이 내용 볼 건데, 일단 그림이 좀 흐려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솔로 모형 딱 나오면 가장 기본이 가로치기 스몰 K예요. 스몰 K. 요거. 그래서 스몰 K가 뭐냐면 1인당 자본량이거든요. 이게 1인당 자본량. 그럼 1인당이니까 원래 뭘로 나누셔야 돼? 분모를 인구수. 원래 인구수 대비 아니에요? 1인당 GDP 할 때 인구수 대비 GDP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인구라고 안 하고 노동자 숫자로 그냥 해요. 이거를. 그래서 K를 기호로 쓰면 뭐냐면 L분의 K라고 쓰거든요. 기호로. 이게. 그래서 K는 대문자 K잖아요. 이게 자본량. 자본량. L은 노동량. 이게 원래 노동량인데 노동량은 그냥 인구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구수분의 자본량. 그래서 스몰 K로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 교과서 배울 때 이런 기호들이 되게 중요한 게 대문자냐 스몰이냐가 의미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스몰 K로 원래 쓰시는 게 정상이다. 스몰 K로 쓰면 뭐 1인당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역시 그림도 새로 보시면 스몰 Y로 표기가 돼 있죠. 그럼 스몰 Y는 뭐냐? 1인당 GDP야 이게. 1인당 GDP. 1인당 GDP 또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죠. 1인당 GDP. 그럼 똑같죠? 5번에 뭐가 되셔야 돼? 이거랑 비교하면 노동량분의 GD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가 다시 풀었으면 L분의 Y거든. 이게 대문자 Y가 GDP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호를 쓰게 되는 거고. 대신 제가 학부 때 배울 때 교수님들이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막 헷갈리죠. 기호부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K가 늘죠. K 는다는 건 1인당 자본량이 늘어요. 늘 때 1인당 GDP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뭐냐면 보통 GDP 증가할 때 자본량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본량.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1인당 GDP도 뭐 한다? 증가한다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함수식이 스몰 y는 K 함수야. 펑션. K 함수. 그러니까 K의 증가함수겠죠? K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니까. 대신 증가폭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이거 보통 미시 배울 때 한계 생산 체감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하나 있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1인당 자본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1인당 GDP 증가는 작아지는 거지. 증가폭이. 갈수록 작아지죠. 그럼 1인당 자본량이 큰 나라가 어딘데? 선진국.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나잖아요. 낮지. 막 선진국들은 1, 2%밖에 안 되잖아요. 베트남은 지금 8%대거든. 걔네가 중국보다 높잖아. 걔네 1인당 자본량이 낮다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1인당 GDP가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진국이 경제 성장을 낮고 개도국들이 경제성 높은 게 요 그림과도 또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뭐 그랬냐면 스몰 s FK를 넣었거든요. 그럼 스몰 s는 뭐냐면 저축률이야. 저축률. 그럼 저축률이 100%면 s가 뭐가 될까요? 숫자가? 1이 되는 거지. 근데 저축률이 100%가 될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100 벌면 100 저축하지 않잖아. 저축을 50 할 수 있죠? 30 할 수도 있고. 그래서 s는 1보다 작아. 숫자가 작으니까 이거 FK보다 요 SFK는 커요, 적어요? 작아야지. 이게 100인데 여기 100인데 S가 0.7이면 70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FK는 이것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니까 밑에 위치한 거지. 스몰 SFK가. 맞아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위치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S는 저축률을 의미해요. 저축률. 저축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저축률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S 증가하면 여기 위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쵸? 그래서 저축률이 큰 나라는 스몰 SFK 요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선이 하나 있죠. 이렇게 직선.
여기 이제 NK에 NK. 가로가 K니까 길기는 N이죠, N. 그래서 NK는 직선으로 지금 표현이 된 거고, 여기서 N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N이 인구 증가율이에요. N이. 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즘 이슈죠. 저출산 고령화. 요 주제 나오면 사람들이 요 그림을 다 쓴다고. 기본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떨어지면 N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그럼 직선은 어떻게 돼? 어디로 이동하셔야 돼? 기울기가 N이잖아요. 밑으로 하방 이동한다고. NK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작아지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해되세요? 그 인구 증가율 올라가면 N이 커지니까 이게 가파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그림에 이동할 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균형이 어디냐면 SFK랑 NK가 만날 때가 균형이에요. 여기가. 근데 요건 좀 이론 설명을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일단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1인당 경제 성장률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1인당 GDP가 지금 20Y죠. 그래서 1인당 경제 성장률을 기호로 쓰면 뭐가 되냐면 Y분의 델타 Y예요. 기호로 쓰면 변화율은 퍼센트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Y분의 델타 Y로. 20Y가 1인당 GDP니까 이게 1인당 GDP 변화율. 그래서 1인당 경제 성장률 기호로 쓰면 Y분의 델타 Y로 표기를 해줘요. 그럼 1인당 경제 성장률 정의는 뭐에서 못 빼는 게 정의예요? 정의는 경제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를 뺀 거야. 그래서 1인당 경제 성장률 정의는 경제 성장률에서 못 빼자? 인구 증가를 빼야 된다고요. 정의가. 이때 경제 성장률의 기호는 뭐냐면 GDP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대문자 Y분의 이렇게 Y분의 델타 Y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아까 인구가 L로 표시했잖아요. L분의 델타 L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게 이제 책 배우시면 이런 이제 기호로 써놨다고, 책 안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이 또 있어요. 1인당 자본량 증가율. 그럼 1인당 자본량은 스몰 k죠, 지금. 1인당 자본량 정의가. 그러니까 증가율은 변화율이니까 똑같이 쓰면 요거잖아요. k분의 델타 k로 쓰는 거고. 그럼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을 어떻게 쓴다? 요것처럼 자본량 증가율에서 인구자를 뺀 거예요. 이것도. 자본 증가율 빼기 인구 증가율로 표시해 준다고요. 기호로 쓸 때. 자본 증가율은 역시 자본량이 K니까 대문자 K. K분의 델타 K 빼기 L분의 델타에 이렇게 일단 표기해줘요. 이게 이제 교재 보시면 쭉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해놓고 일단 그림을 먼저 볼게요. 지금 물어보신 게 뭐냐면 기술 진보가 일어날 때 있죠. 기술 진보가 일어날 때. 그럼 기술이 진보되면 직관적으로 한 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해당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게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 함수에 영향을 줘요. 생산 함수에 영향을 줘요. 그럼 여기서 생산은 뭐냐? 이거 FK가 생산 함수예요.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GDP에 영향 주고 있는 식이잖아요. 이 함수식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생산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FK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FK에. 그럼 FK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게 증가하고 FK가 여기 또 있잖아. 여기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선 둘 다 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야. 두 개로. 아시겠죠? 그래서 상방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함수 자체가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지금 저축률과는 상관없어요. 스몰 s에 영향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가장 기본이지만 나중에 이제 교과서 배우시면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쉬운 개념이라서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보신 게 뭐냐면 출산 지원 정책을 물어봤어요.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이번 달에 뭐 발표한다고 그러던데, 난임 부부? 그러니까 임신이 좀 안 되시는 부부 위해서 국가가 좀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가 지원 현재 해요. 원래는 하는데 소득별로 지원해. 그러니까 부자인 분들은 지원 안 해주고 약간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지원해 주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 안 되더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 다 애 갖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도를 이렇게 바꾼다고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출산 지원 정책하고 고령화 대책으로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인구 증가율이 증가할 때, 이건 대책으로 성공으로 연결된 거죠. 대책으로. 근데 지금 인구정이 떨어지고 있죠. 현재 추세는. 또 증가하는 경우, 우리가 경제성대 미치는 영향을 경제성대 이론을 활용해서 설명하시면 가장 기본은 방금 얘기한 솔로 모형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다 추가해서 뭐 AK 모형 등등을 더 적용하실 거예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솔로 모형은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경제성장 이론을 활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안 넣으면 어쩔 수 없이 점수가 안 나가요. 이거는 대놓고 이론 써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 넣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상관없지. 경제성장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하면 이론 없이 그냥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경제성장 이론을 활용하라 했으니까 반드시 이론을 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셨나 봐요. 솔로 경제성장 모형에 따르면 인구 증가할 경우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하게 되므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감소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균형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경제성장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균제 상태. 균제란 말은 뭐냐? 그냥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 균형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위의 답안이 저는 틀리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본인의 의견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감소함이 되어 이 내용에 대해서 단기적 경제성장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GDP 감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본인이 지금 생각하신 거거든요. 일단 그림을 보죠. 다시 K, Y, Y는 FK, 밑에 스몰 s FK 이렇게. 자,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NK라고 한다면 여기 만나는 점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지문에 균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상태. 여기를. 자, 균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건데, 일단 요거 제가 써드렸으니까 죄송한데 기호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자, 보시면 1차게 되면 SFK랑 NK랑 만나죠? 이게. 즉, 균제 상태가 되면 지금 그림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SFK랑 NK랑 같죠? 이때 K를 절로 보내면 K분의 스몰 s FK는 N이 되죠? 요거를 이제 실제 함수식에도 도출해요. 원래는 교재 보시면 함수 도출 나오는데 이제 도출 내용을 지금 설명 못 드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 K분의 델타 K를 나타내요.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 N이 인구 증가율을 했으니까 아까 뭐였어요? L분의 델타 L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요거는 자본 증가율이잖아요. 이거는 인구 증가율이죠. 그럼 앞에서 제가 자본 증가율 빼고 인구 증가율이 뭐였어요? 빼면 1인당 아니죠. 1인당 자본량 변화율. 1인당 자본량 변화. 아까 기호 뭐 K분의 델타 K. 요게 정의가 K분의 델타 K 빼기 L분의 델타 L이다. 아까 제가 앞에서 써드렸잖아요. 그럼 둘이 같을 때죠. 이게 그럼 같으면 0이 된다는 거잖아. 이게. 그럼 이게 0이 되면 K는 일대 양수음수. 지금 가로가 K잖아요. K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 델타 K가 0이 된다는 거야. 델타 K가 0. 맞아요? 그래 0 되니까.
저 균제 상태가 되면 델타 K가 0이 돼. 이게 안 변, K가 안 변한다고. K가 안 변한다. 그럼 근데 Y는 FK니까 K가 안 변하면 스몰 y도 어떻게 돼요? 안 변하지. 이게 0이면 델타 Y도 0인 거야. 이게 0이니까 Y는 FK라며. K가 안 변하면 Y도 안 변하죠. 근데 아까 Y 관련된 식 기억나세요? Y분의 델타 Y가 1인당 경제 성장률. 아까 1인당 경제성 뭐에서 못 뺐어요? 경제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를 뺐다고 아까 앞에서 제가 식으로 써드렸죠. 이게 0이죠. 이 전체 0이라는 얘기잖아. 0. 근데 앞에가 뭐였어요 이거? 경제 성장률. 이거는 인구 증가예요. 그래서 균제 상태 되면 뭐가 된다? 특징이 1인당 요거 1인당 경제 성장률은 0. 1인당 경제 성장률은 0. 그 다음에 둘은 뭐 한다? 같다. 경제 성장률이랑 뭐랑 같다? 인구 증가율이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균제가 되면 이게 된다는 게 특징이야. 요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잖아요. 요거 어렵잖아요. 요 설명은. 자, 근데 이때 인구 증가율이 뭐 했다? 상승했다고. 그럼 NK가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노란 색깔로 그리면 요게 요로 가겠죠? M'K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균자수 위치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일단 보면 균제 둘 다 균제예요. 그렇죠? 균형. 그럼 요게 성립되는 거죠? 그럼 요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아니죠. 다시. 이것도 균제고 이것도 균제라며. 둘 다 만난 거니까 여기나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문제 만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죠? 그럼 1인당 경제 성장률 둘은 0%라고 하셔야 돼. 둘 다 0%야.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되는 거야 이게. 1인당 경제 성장률이 0이 되니까 0%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다르지. 인구 증가는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올라갔잖아. M' 올라갔다며. 이게 만약 4%였다가 5% 올라갔다고 해봐요. 지금 올라갔다며 N이. 올라가도 0이라며. 그럼 이게 얼마 나와야 돼? 아니지. 둘이 같다며. 인구 증가율이 지금 몇 프로니까 5% 됐으니까 이것도 5% 올라. 예전에 4%였다면 처음에 이게 N이 4였다면 둘 다 4였다는 거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갔다며 5로. 이것도 뭐가 되셔야 돼? 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뭐라고 하셔야 돼?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라며. 그 나라 위해서.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야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제가 되면 이게 된다고. 근데 지금 설명 뭐냐면 이게 움직이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과정.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1인당 자본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 그렇죠? 1인당 자본량은 줄죠. 감소. 왜냐하면 K가 뭐니까 아까 식이 L분의 K라며. L이 증가한 거 아니야? 인구 증가했으니까 L분의 K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1인당 GDP는 여기 스몰 Y에 설정되거든요. 그럼 여기 설정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Y. Y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그 나라의 1인당 자본량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1인당 GDP도 감소하는 거죠. 1인당 GDP도 감소하고 1인당 자본량도 뭐한다? 감소하고. 그러나 장기적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률은 올라간다니까. 사실 우리나라 인구 줄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데
인구 줄면 자원이 일정 상태에서 개인당 가져가는 몫은 커지잖아. 그건 좋은 거지. 그쵸? 그건 좋을 수 있잖아, 당장은.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구가 줄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구가 증가하는 케이스고, 인구가 줄었을 때 효과를 보면 반대니까 1인당 GDP는 어떻게 하셔야 돼? 커지지. 1인당 자본량도 혹시 뭐 한 거고, 증가한 거고. 인구가 줄면 우리나라 지금 경쟁 사회가 예전보다 덜 할 거 아니야. 그럼 취업도 예전보다 잘 되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뭐 한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인구가 줄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인구가 증가하는 케이스를 물어봤으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GDP는 감소, 경쟁이 심하잖아. 인구 증가하면. 근데 경제 성장률은 높아진다니까?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애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아니, 그게 고민된다고. 지금 MZ분들은 애를 안 낳고 싶어 하잖아. 요즘 추세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한 다음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개인 측면에서는 1인 GDP가 당연히 늘어나는 게 좋은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은 또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상황이.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면 누구 좋아할 사람이 있지.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자녀 낳았을 때 어린애들이 하면 앞으로 경쟁이 덜 할 거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취업도 잘 될 거고.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은 다운되니까 오히려 취업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합적인 지금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보면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단기적 경제 성장률 변화는 일단 장기로 일단 설명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은.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 1인당 GDP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신 거고. 근데 장기 얘기할 때는 보통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여기 다른 분은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을 다르겠다. 요거는 뭐라고 해야 맞아요? 아까 군제가 되면 뭐라 했어요? 1인당 경제 성장 0. 요건 맞지? 경제 성장이라 하면 안 되고 1인당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0%. 요게 증가 감소 안 한다 하시는 거고, 경제 성장률은 증가한다 하셔야 되나? 경제 성장률은 증가를 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객관 시험 문제 푸시면 이 말을 잘 찾아야 돼. 그 1인당 GDP 다르고 1인당 경제 성장률도 다르고 경제 성장률도 또 개념이 다르고, 이게.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좀 잡아두시면 좋은데, 하나 더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NK하고 스몰 s FK가 순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해요. 방금 N이 올라가면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NK가 올라가죠? 위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있으면 갭이 발생하죠? 그래서 NK가 스몰 s FK보다 지금 커졌거든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럼 다시 아까 여기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N이 K분의 스몰 s FK 요게 되니까 아까 이게 뭐였다? 인구 증가율, 요게 자본량 증가율. 그럼 인구 증가율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마이너스. 즉 K분의 델타 K가 음수. 그 음수 되는 건 델타 K가 음수. 델타 Y가 그러면 음수. 맞아요? Y분의 델타 Y도 음수. 맞죠? 근데 아까 이게 정의 뭔데요? 경제 성장률 빼기 인구 증가율. 근데 지금 N이 올라갔죠? N이. 이게 올라가니까 전체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설명. 하여튼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솔로 모형은 일단 용어 경제 성장률이냐 1인당 경제 성장률이냐 이런 용어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답안 쓸 때 뭐 쓰실 일 있으시면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객관식은 이런 용어들 정확히 체크해서 아까 얘기한 1인당 자본량 감소, 1인당 GDP 감소 이거 맞고,
그리고 균제로 바뀌게 되면 1인당 경제 성장률 0%,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은 둘이 일치한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은 상승. 여기에 대답해야 된다고. 자, 일단 그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